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오늘도 톡톡한 주선생에서는요,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주식 멘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채로운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또 선물과도 같은 종목이죠. 앞으로 이 시장에서 유망하게 움직일 종목으로 또 생방송 공략주인 히든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톡톡한 주선생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남아있죠.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함께하시는 전문가님이 이슈 분석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그 이슈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 매수, 매도, 손절 가격까지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기입을 해서요. 종목 자료집으로 톡방 안에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종목 자료집은 방송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삭제가 되니까요. 그 전에 자료를 다운받으시거나 확인을 꼭 하셔야 한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나와주셨을까요? 아직도 내 계좌 상태는 시퍼렇게 질려있다. 정말 엉망진창이다.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눈 크게 뜨고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실 분입니다. 구원투수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은요. 무엇보다 리스크는 최소화시키면서 수익과 종목만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리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입장문은요. 8시 50분까지 활짝 여러분께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시간 안에 방송 시간 끝나기 전까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계속해서 띄워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또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도 전망치를 웃도는 등 기대보다 탄탄한 경기 흐름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으나 지수 상승을 강하게 견인하기까지는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선방을 보여줬지만요. 이 코스닥은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800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이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히토류, 요소수,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하게 탄탄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방향성의 부재 속에서 개별 테마주들만이 좀 돋보였던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셨을까요? 아직도 내 계좌만큼은 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흘러내린다라고 하신다면요.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리치 전문가님과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기법, 방법들 또 모색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 나눠봐야겠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2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저는 계속 잘 보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다른 분이 오셨죠. 네, 시장은 그런데 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2주 전과 지금과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쵸, 없죠. 네, 어제 좀 살짝 반등이 나와줬지만 또 네. 오늘 또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 시장 흐름에 대한 우리 전문가님의 그런 견해가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인사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함께 여는 전문가 리치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제 소개를 또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자, 오늘장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소개 대신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전보다 수급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앵커님께서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 지표가 좋으면은 금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네. 시장이 오히려 반대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때문에 지표가 좀 더 안 좋게 나와야 오히려 시장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파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수급이 제가 2주 전에 비해서는 2주 전까지만 해도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네. 지금 최근래 어제하고 오늘은 지금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외국인들이 좀 수급을 좀 받쳐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 수급의 여건이 한 이틀 정도만 더 가준다면,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딱 이틀 정도만 더 가준다면은 시장은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일 거라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오늘장 뭐 잘 마무리하셨으니까 내일장, 모레장 수급을 좀 잘 지켜보면서 향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제 아직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아직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건들이 아직 처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공포는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악재로 나온 거는 이미 악재가 아닌데 악재가 터지지 않고 계속 잠재되어 있으면 그거는 계속 악재로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파월 의장 연설과 그리고 이제 FOMC 위원들 연설이 또 이제 계속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또 톡방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소개부터 해서요, 또 거시적인 시장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좋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꺼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요, 이 불확실성이 잠재되지 않은 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겠죠. 리치 전문가님은 전문가님 중에 전문가님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전문가님들만 참여하신 이 실전 투자 대회에서 압도적으로 그것도 2번이나 우승을 차지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장이 눌리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흘러내리더라도요. 그 속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즉 상승 모멘텀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쏙쏙 선별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내 포트 상태가 엉망진창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수익을 착착 쌓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계속해서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8시 50분 지나기 전에만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리치 전문가님은 정말 이름 그대로, 필명 그대로 우리의 계좌를 리치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지난 생방송 공략주였던 KCS 또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 상승 모멘텀을 받고 튀어오르기 전에 공략을 하면서 우리는 이 종목 함께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양자 암호 관련주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또 CPDC 관련주로도 함께 엮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힘들었던 시장에서도 탄탄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차트상으로도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단타로 방망이 짧게 잡고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뒷공문이 따라가는 종목들이 아니고요. 탄탄하게 눌림에서 바닥에서 공략을 해보면서 수익을 여러분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또 2주 전이었나요? 우리 전문가님이 방송에 다시 컴백해 주시면서 첫 번째 이슈 종목으로 들고 오신 종목이 또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 MLCC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어떤 종목이었죠? 네. 그때 이제 우리 앵커님과 같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사막 콘덴서였죠. 맞죠. MLCC, 세라믹 콘덴서, 네. 저층형 콘덴서 이거였는데 이 종목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큼의 상승이 나왔죠? 별로 상승은 안 났습니다. 한 10%밖에 안 나왔는데요. 네. 근데 꾸준하게 거기서 네. 더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잘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다만 이제 오늘은 조금 상승률이 좀 됐어요. 오늘은 한 4~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차트상 네. 이제 차트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이때였죠.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방송했을 때 이때인데 이때 거의 이제 바닥 쪽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더 떨어질 것이다 또는 뭐 이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 위에서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쪽 라인을 좀 잘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지금 이제 오늘 장에 이제 조금 상승이 나왔죠.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한 5% 조금 안 되는 상승을 나왔죠. 이게 이제 지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을 지지난주
이슈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나왔었죠. 그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향후 이제 상승률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2주 내에 보셨다면 이제 다 기억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을 잡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 대부분들이 항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하는 종목이 지금 이제 10만 원을 찍고 한 9만 원 정도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삽니다. 10,000원 찍고 10만 원 갔다가 9만 원 내려오면 사요. 이거 업계에서 팔아야 되는 건데 업계에서 네. 사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바닥을 잘 잡아야 된다. 주식은 올라갈 때, 상승하고 있을 때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승하고 있을 때 사는 거는 하수. 주식은 떨어지고 있을 때,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고 할 때, 또는 바닥을 견제하고 있을 때, 그때 잡으면은 고수. 중수는 뭘까요? 그냥 중간에서 잡으면 중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향후 올라갈 일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MLCC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압도적인 선두적인 이제 기업이고 또 기술력, R&D 자체를 이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또 기술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막 콘덴서 누가 그냥 들어봐도 아 콘덴서 회사구나. 네. 이름부터가 이름이 그냥 콘덴서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아 콘덴서 회사구나. 예, 또 당연하죠. 종합 콘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세라믹 콘덴서하고 이제 적층형, 이 적층형 콘덴서 이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네. MLCC 적층형 콘덴서 자체의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업체가 다소 그동안 이제 과하게 조금 내려온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매도 영역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손절자리도 뭐 얼마 길게 잡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은 어쨌든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도 이 종목하고 좀 비슷비슷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방송 차트를 딱 틀었는데 방송국 관계자분도 차트 모양이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저는 항상 차트가 아주 박살이 나 있을 때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아 나는 이 위에 있는데 나는 여기 뭐 사막콘대에서 따지면 나는 46층에 있는데 근데 이제 전문가님은 33층, 34층에 이제 진입하신다고 하시네. 기분 안 좋을 수 있겠죠. 다만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사는 게 아니다. 무조건 떨어지고 있을 때, 하락할 때, 떨어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떨어짐이 끝났을 때라고 인정이 될 때.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말인데요.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시적인 경제라고 환율, 채권 이런 거 지난주에도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저한테 어떤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좋겠죠. 네. 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거시적인 경제와 환율과 그리고 뭐 채권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은데 어쨌든 제 할 일은 이거니까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던 사막 콘덴서 이슈 종목이었죠. 이슈 1번인지 2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슈 종목 가지고 나왔던 거에 뭐 좋은 흐름은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이슈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된다. 지수가 무너진다고 해서 얘가 같이 무너지거나 그러기에는 물론 이제 지수 영향을 아예 안 받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그 전에 이제 단타로 조금 순환매하는 우리 앵커님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런 것들은 이제 KCS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좀 뭐랄까 10,000원짜리 이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 중에서도 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되는 종목도 있고 방망이를 좀 길게 잡고 끌고 나가야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이 시간 다음에 저희 앵커님이 다시 넘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또 개별 테마, 개별 이슈, 개별 재료를 들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 지금 늦지 않았겠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의 방법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종목보다 중요한
중요한 건 매매 타점이겠죠. 내가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 우리 전문가님이 예시로 들어주셨듯이 어깨에서 사고 있고 비쌀 때 산다면 우리 여러분 모두가 손실만 크게 또 그 종목에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손실은 최소화시키면서 수익과 종목만을 늘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하단의 방법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고 전문가님과 내일부터는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과 수익만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간은 정말 한정적이죠. 8시 50분 지나기 전까지 들어오셔야 되는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시고요. 리치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가 포함된 답변 10초 내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또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활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빠르고 간편하고 손쉽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또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봐야겠죠. 종목 자료집은요, 방송을 함께 시청하시는 이 시간 안에만, 온전히 이 시간 안에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종목 자료집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뜨거웠던 이슈들 분석부터 도와드릴 거고요. 그 속에서 또 존재하고 있는 유망하게 움직일 히든 종목까지, 이슈 종목까지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문가님이 들고 와주신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원격 의료 AI 섹터를 골라주셨는데 이 섹터 오늘 또 눈여겨보신 이유부터 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눈여겨보고 건 아니고요. 네, 계속 계속해서 네.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언제 드릴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왜냐하면 타이밍. 네.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만 더 떨어져라, 좀만 더 떨어져라. 대신 이제 제가 2주 전에도 언급은 살짝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과하게 언급드리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뭐 조금 알려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제 원격 의료 그리고 이제 미래 공공 의료의 필수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조금 원격 의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원격 의료가 향후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안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도 공약 중에 하나가 원격 의료, 뭐 공약 중에 하나도 있지만은 대세적인 흐름을 우리나라가 늦게 따라갈지언정 안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한 필요성도 뭐 물론 이제 조금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면 의사들은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의사들 중에서도 원격 의료를 또 선호하는 의사들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해법이 딱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원격 의료를 굉장히 잘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장단점이 다 존재하는 만큼 어떠한 정책이 나오거나 어떠한 기술이 나오거나 장단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챗GPT, 인공지능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단점도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이걸 채택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원격으로는 향후에도 좀 필요하고 앞으로도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점점 고령화돼 갈수록 원격 의료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이제 곧 있으면은 뭐 이제 고령화 나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지금 진입하고 있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로 가면 갈수록 원격 의료는 더더욱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구가 더 생산층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랄까 이제 휴양이나 복지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건강, 앞으로 계속 꾸준한 건강 관리를 체크하려면은 원격 의료가 더 잘 실행이 돼야지만 그걸 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지고 나왔던 건 이제 원격 의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뭐 여야 뭐 그리고 뭐 여권이건 야권에서도 다 거기서도 이제 내부 좀 불협화음이 좀 있으면서 내부에서 뭐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기 이 당에서는 찬성하고 이 당에서는 반대하고 이러지만은 그 내에서도 서로 간에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아직 논쟁거리가 있는 그런 이슈이긴 한데요. 다만 조만간 조금 이 원격 의료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 가이드라인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은 원격 의료에 관한 종목들 그리고 원격 의료 그리고 또 거기에 포함돼서 AI 관련된 뭐 원격 의료 하다 보면은 AI가 낄래야 안 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통계를 알아보고 그런 것도 다 AI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게 원격 의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AI 이쪽인데요. 자,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만 굉장히 좀 지지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원격 의료에 대해서. 그리고 다만 이제 현 정부에서 원격 진료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까? 이행되겠죠. 예, 되겠죠. 그래도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종목들은 앞으로 조금 상승률이 당연히 이전에도 상승률이 좀 있었어요. 다만 네. 이제 그동안 쭉 상승했던 게 다 빠졌습니다. 거품 다 빠진 거죠. 새로운 거품을 만들어내겠죠. 어쨌든 우리는 주식을 살 때 거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식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PR이 뭐 몇백 배, 몇천 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은 PR 퍼 자체로 따질 수가 없어요. PR이 100배만 돼도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PR 100배는 뭐예요? 1000배, 2000배짜리도 뭐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PER은 참고용의 지표일 뿐이지 네.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 거품만 먹는 게 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들에 대한 뭐랄까 관련주들 보면은 뭐 딥노이드,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원격 의료에 관련된 종목들만 해도 한 15개, 거의 대표적이라고 좀 따지긴 그런데 거기에 좀 약간 발을 많이 들여놓은 업체들만 해도 한 15쪽, 15군데의 업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좀 약간 좀 봐야 될 종목들이 뭐 딥노이드,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자, 그 종목의 그 해당 사업의 종목에 대한 특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 종목은 이 회사는 원격 의료도 하지만은 전반적인 것 자체가 일단 IT 인프라 구축 쪽에 좀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IT 인프라 구축 쪽에 좀 속해 있다 보니까 원격 의료에 조금 다가갈 수 있는 발이 되게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개발 그리고 유지 보수 이걸 다 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또 원격 진료에 대한 시스템 모듈하고 인프라를 좀 구축해 놓은 회사예요. 이미 지금 R&D 투자를 해가지고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시스템이 조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제 매출만 좀 나오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매출만 나오면 좀 되겠지만은 아직 원격 의료에 대한 게 이제 정확한 뭐랄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이 매출이 나온다고 해서 쫙쫙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매출이 나올 것 같으면 쫙쫙 올라가는 거죠. 기대감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쪽 적자 부분이 점차 조금 뭐랄까 감소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자 보시죠. 꼭대기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전문가님 그럼 그거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종목 자료집 또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먼저 살짝 정리를 또 해보고 갈까요? 그러시죠. 네, 우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였다. 그런데 바닥을 기다리느라 오늘 소개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원격 진료 AI가 지금은 도입이 좀 안 되고 실행이 덜 적극적일지언정 계속해서 주가는 지금 바닥을 보일지언정 우리가 오히려 되레 이걸 매수 포인트 타이밍으로 잡아서 미리 선점해서 이 종목을 함께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은 사실 이러한 종목 선별뿐만 아니라요. 저점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함께 공략을 해주고 계십니다. 절대 결국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 졸졸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요. 저점에서 그 부근의 타점과 매수매도 손절 함께 공략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 내용이 적혀있는 종목 자료집부터 저희가 지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바로 공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 종목 지금 시점에서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원격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을 뽑아와 주셨습니다. 바닥을 기다리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상 전문가님이 보여주신 종목들 또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이 종목을 함께 공략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이 종목만 봐도 우리가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랬듯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가려진 종목명, 가격 전략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종목 자료집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 자료집 저장하시거나 확인하셔서 매매 전략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이 시장에서 손쉽게 매매 가능하니까요. 방송 시간 안을 활용하셔서 꼭 함께 받아보셔서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저도 한번 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사실 앞서 이 사막 콘덴서 이거
바닥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계속해서 낙폭이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이 쭉 내려왔다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차트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일단 차트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제가 항상 들고 나오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차트는 다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을 노려야 네, 된다. 다 바닥을 노려야 됩니다. 근데 네. 바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네.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해서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가 바닥이구나 해서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죠. 네. 그 이유가 가격대와 그리고 지지 저항과 그리고 물량 소화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바닥과 제가 보는 바닥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바닥을 깊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차트 모양대가 다 좀 비슷해요. 제가 네. 가져온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항상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 종목들 건드리는 거는 정말 하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은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자료집은 지금 톡방에 올라왔거든요. 톡방에 올라왔으니까 궁금하시다면 톡방에 들어오셔야겠죠. 여기 아래에 뭐 나가고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생방송 중에는 제가 이 종목명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 톡방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낙폭이 자 보이시죠? 고가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거의 뭐랄까 고가 대비 한 60% 70%도 아니죠. 한 70% 80% 한 이 정도 네. 떨어졌거든요. 이 정도 떨어진 종목이라서 굉장히 지금 가격대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다만 이제 이전부터 타점을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살짝 언급하면서 갔는데 그때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은 조금 더 밀릴 수 있겠다. 전문가님이 네. 바닥을 지금 눈여겨보는 그쵸. 종목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솔직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더 지하 바닥이 있는 1, 건가요? 2층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시장 거시경제와 좀 맞추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일 것 같다 그러면 뭐 종목 아무거나 들어도 됩니다. 그쵸. 솔직히 그때는 어떤 사면 종목을 줘도 올라가니까. 네, 그냥 사면 다 올라가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런 대세 강세의 흐름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눈치 보고 있다가 오늘같이 수급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찔끔 상승하는 네, 대부분이 이게- 약세를 보였죠. 예, 의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약간 우상향 쪽으로 좀 가려면은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분이 코멘트가 좀 나와야 돼요. 어떤 코멘트냐? 파월이 발언을 좀 이런 발언 위주로 해줘야죠. 금리를 이번에 인상을 하는데 인상을 해버려야 돼요. 네. 인상을 하는 게 좋아요. 빨리 인상을 해야 된다니까.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인상을 한다 이것만 하고 지난번에도 인상을 한다고만 하고 동결했다가 앞으로 인상을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언제 인상할지 모르니까 불안감 불안감 때문에 이게 지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네. 코로나 사태가 확 터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감 때문에 쫙 떨어졌다가 이제 코로나 백신 나온다 하니까 기대감에 그냥 그전 떨어진 것보다 더 올라갔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악재도 똑같은 거예요. 음. 악재도 이게 악재로 나와버리면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에요. 네. 다만 이게 악재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게 진짜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뭐 하루에 한 20% 이렇게 뭐 KCS처럼 그때도 제가 KCS 히든 종목 이슈 종목을 들고 간다. 히든 네. 종목이었죠. 히든 종목을 들고 간 다음에 다다음 날 바로 그냥 한 28%, 27% 이렇게 올라갔죠. 고가 대비. 근데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그렇게 이제 강한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좀 강한 파동이 좀 나오면은 뭐 파동의 힘 보고 난 다음에 뭐 한 20, 30% 정도에서 약간 절반 정도는 수익 천산하고 나머지 절반은 본전을 걸고 홀딩 뭐 이런 식이죠. 본전 되면은 그냥 본전에 주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들고 와보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할 종목이라서 얘는 이제 방망이를 작게 하는 전략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두 가지 좀 섞여 있는 합성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자료집도 거기에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직 이 시간, 이 생방송 안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자료집이니까요. 꼭 시간 안에 톡방 들어오셔서 이 가격 전략 다 상세하게 적혀있는 종목 자료집 꼭 저장을 받으시거나 확인하셔서 함께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소개해주신 이 종목은요. 단타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담아보면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껏 포트를 또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톡방이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이 종목의 종목 자료집 바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자료집 올려드렸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딱 8시 50분까지라는 점만 강조를 해드리면서 다음 또 매매 전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또 두 번째 종목 자료집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히토류 섹터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소식에 이 미중 갈등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 섹터가 좀 강한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네. 히토류 섹터의 이슈 분석부터 해서 또 이 속에 숨어있는 그런 흙 속의 진주와도 같은 종목 또 풀어주시죠. 흙속의 진주보다는 흙속의 다이아몬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는 더 좋겠어요. 네. 진주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다이아몬드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히토류를 가져 나왔는데 오늘 장에 하필 조금 아쉬운 게 네. 이게 어제 방송했었어야 했는데. 왜냐면은 어제 준비했던 어제 히토류 준비했었는데 섹터예요? 네. 오늘 장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좀 강했어요. 막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은 조금밖에 안 올라간 종목도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오늘 장에 좀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강했는데 자, 미국과 중국의 히토류 자원 싸움이 히토류 자원 싸움. 요게 이제 중요하죠. 자, 일단은 히토류 관련된 이제 자원 싸움이 점차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제2차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일단 예전에 무역 전쟁을 했을 때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주가 지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무역 전쟁이 일어나도 좀 뭐랄까 안정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인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히토류는 우리 전 세계에서 중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채굴이 되고 가장 많이 생산이 되죠. 자, 그래서 세계 최대 히토류 공급은 이제 중국인 거죠. 중국에서 이제 이 히토류를 통제하겠다. 왜? 자꾸 미국이 자기들 반도체를 통제하고 걸핏하면은 뭐 가전 쪽, 뭐 반도체, 전자 쪽 조금 간섭을 하려고 하니까 통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간섭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도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도 잘못했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잘못했고 중국도 잘못했어요. 왜냐면은 미국도 중국한테 너무 좀 강하게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은 이제 불안한 거죠. 헤게몬이잖아요. 미국이 헤게몬이라고 해가지고 패권 국가인데 중국이 이대로 가면 중국한테 3년 아니면 잡힌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어요. 예전에는 중국이 미국을 잡을 때 2050년이 돼야 된다 막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불과 한 15년 전 보고서가 그랬어요. 와, 근데 엄청 단축시켰네요. 지금은 불과 이제 뭐 2027년, 28년 되면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도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장 이제 좀 약간 높은 확률을 보고 있는 거는 2030년 초반대 이때 되면은 뭐 중국이 당연히 미국을 따라간다. 진짜 뭐 이런 게 얼마 안 나오고 남았는데요? 있고 더 좀 긴급한 이제 급진적인 이제 보고서를 본다면은 한 3, 4년 후 그러니까 2027년 그 정도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헤게모니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쵸. 자기가 전 세계의 1등인데. 1등인데. 그래서 중국이 한번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굉장히 많이 막아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통화를 위안화도 달러에다가 살짝 껴얹어가지고 기축통화로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작전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나라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즉시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미국을 따라서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뺏기지 않으려고. 맞아요. 누가 더 조급하겠습니까? 미국이 훨씬 조급하죠. 당연히 1등이 조급할 수밖에 없어. 2등은 안 조급해. 나는 원래 2등도 아니었고 나는 원래 저 아래 한 10몇 등이었는데 지금 2등이 됐어. 조급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1등이 너무 조급하니까 자꾸 이제 못 올라오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중국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히토를 통제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토리 대안을 찾고 대체제를 찾고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히토를 공수하려고 하고 있고 히토리에 대한 관한 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중국 쪽이 히토류는 가장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대해 관련된 종목이 좀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히토류를 뭐 다른 데서 생산해가지고 갖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여기에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중국의 히토리 공급망을 좀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히토리 업체가 아니라 네. 중국 친화적인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네네. 맞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생산 공장, 뭐 가공 공장 다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미국과 중국이 뭐랄까 이제 히토리 전쟁이 일어나면은 얘는 무조건 상승합니다. 근데 이제 무역 전쟁이 제2차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이건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제2차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히토리 싸움이 일어난다면은 이 기업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는 좀 많습니다. 이지, 노바텍, 윤현, 삼화전자 등등등 히토리 관련주는 한 30개 넘어요. 예. 왜냐면은 워낙 히토리가 다들 이제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뭐 핸드폰 그리고 뭐 반도체, 컴퓨터 등등등 가전제품 다 들어가다 보니까 업체들이 우후죽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이제 그 관련주들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만의 특징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연구 자석을 만드는 이제 차폐 자석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오디뮴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또 이번에 신공장을 좀 완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물량이 좀 더 확보가 많이 되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차트를 비슷하죠. 보기 전에 네, 또 오늘 종목집을 또 먼저 드려야겠죠? 네. 드려야겠죠. 뜨거웠던 히토류 섹터라서요. 다른 섹터들보다 더욱더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얼마큼의 상승 여력이 또 남아 있는 건지, 그럼 그 속에서 수익을 크게 보려면 어떠한 매매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더욱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자료집 받아보시면 그 30개가 넘는다는 많은 히토류 섹터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그리고 그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손절하면서 어떻게 목표가 세우면서 수익을 맛볼 수 있을지 다 상세하게 손쉽게 적혀 있으니까요. 받아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올까 말까 고민할 시간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요. 빠르게 받아보셔야겠죠. 종목 자료집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이 종목도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워하거나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1도 없겠죠. 지금 바로 톡방 들어오셔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궁금한 거 궁금증 풀어가시고요. 수익까지 맛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 종목은 다름 아니라 제2차 무역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여러분도 이 종목으로 미리 선점하셔서 수익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전문가님이 픽한 히토류 관련 종목이니까 이 종목의 뭐 차트나 부연 설명 조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부연 설명은 제가 이제 다 해드린 것 같고 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기에는 네네. 시간적인 압박이 그쵸. 시간적인 그럼 압박이 너무 차트 큽니다. 상태 조금 살짝 보여주실까요? 차트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자, 이 종목이 이미 이전에 히토류 관련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률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장대 파동이 나온 다음에 세 번에 이렇게 장대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장창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떨어집니다. 이 자리까지는. 자, 이 자리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자리를 지지난주에 확실치가 않았어요. 아, 이 자리가 바닥인가 아닌가 저도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했는데 이제 히토리 관련주가 이제 이미 어제장에 조금 약간 관심 종목을 좀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오늘장에 조금 올라왔는데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 어디서 잡으면 되냐? 이 종목이 이제 살짝 밀릴 때 우리는 이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손절가가 10%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손절가가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앞서 말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한 7%밖에 안 될 거고요. 이 종목은 아마 한 10%만 잡고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바닥 쪽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손절가에 10%만 잡아도 손절이 잘 안 된다는 거. 손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손절이 나갑니다. 왜냐면은 다 수익이 나면 좋겠는데 다 수익 나면 그 신도 못해요. 하나님이 오셔야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가 아까랑 또 앵커님 보시면 알겠죠? 네, 차트가 낙폭이 비슷하죠? 엄청 커요. 네, 낙폭이 크고 굉장히 바닥 쪽에서 놀고 있는 종목. 네. 다만 이 종목 앞으로 이제 상승 탄력이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별 이슈가 또 네, 개별 이슈가 좀 존재하죠. 일단은 신공장 개별 이슈는 이미 끝났고, 네. 신공장 개별 이슈는 이미 끝났고 그 외적인 개별 이슈가 존재하는데 그 외적인 개별 이슈는
여기서 안 알려드리지롱. 네, 농담이고요.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되나요? 톡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 개별적인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으나 지금 이제 시간이 시간 이제 10분도 관계상. 안 남아가지고 네. 10분 남짓 남아서 히든 종목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이거 저는 지금 알려드릴 게 너무 네. 많아요. 저는 두 종목만 하고 싶어요. 두 종목만 네. 하고 싶은데 예, 방송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시청자분들께 조금 그래도 세 종목은 드려야 되지 않냐. 그럼요. 방송국에서. 전문가님 중에 전문가님이 픽한 종목인데 두 종목은 너무 아쉽죠. 두 종목도 힘들어요. 예. 왜냐면은 이 한 네.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뇌와 많은 고민을 하고 드리기 때문에 자 종목은 많습니다. 다만 그 종목을 드렸을 때 상승률이 좀 나와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그쵸. 종목이 제가 손절을 자신 있게 10% 딱 10%밖에 안 미만으로. 되잖아요. 네. 10% 이거 지금 장에서 10% 손절 걸면은 거의 대부분 진짜 전문가들 어렵죠. 다 손절됩니다. 근데 저는 10%만 걸어도 손절이 안 되는 이유가 그만큼 바닥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자 어쨌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 종목집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손절가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종목을 드릴 때 목표가를 안 잡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은 손절가는 거의 대부분 확실하게 좀 잡는 편이에요. 네. 이유는 바닥을 잡기 예, 때문에. 바닥을 잡기 때문에 목표가는 왜 안 잡느냐?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파동을 신의 보고 영역이니까. 결정하자 이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해당 종목은 히토류 관련주인데 그냥 차트가 그냥 바닥을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차트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에서 이제 딛고 일서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이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서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가 종목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번 앵커님한테 넘겨드리고 히든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격 진료 AI 관련주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 주셨던 히토류 관련 섹터에 있는 이 종목도 그렇고 개별 종목 상승 모멘텀 또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길게 또 큰 낙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을 잡아서 함께 수익을 챙겨보면 여러분 모두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과 종목만을 늘려갈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10분도 채 남지 않았고요. 이 말인즉슨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문 활짝 열어드리는 그 시간도 그만큼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 두 가지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고요. 꼼꼼히 읽어보셔서 따라하시면서 함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인 또 우리 히든 종목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전문가님. 항상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네. 히든 종목. 이 종목도 또 바닥을 잡은 그런 종목일까요? 제가 히든 종목을 갖고 나오면은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히든 종목 10개 중에 8개는 다 상승입니다. 와. 다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0.8알인가요? 80%죠. 승률 80%. 80%. 네. 0.8알이라고 하면은 0.8알? 8알이에요. 8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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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앵커님이 수학을 잘 못하셨네. 아닙니다. 자, 히든 종목을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섹터가 가치주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주. 가치 투자형주.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뭐 관광 호텔업, 쇼핑몰, 물류시설 운영, 부동산 임대 사업인데 여기서 가장 큰 거는 관광 호텔업 플러스 부동산 임대업.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쇼핑몰 살짝 발 얹어 있죠. 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인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블루오션인 그런 섹터는 아니죠. 다만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한 중간 정도, 그레이 오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 중간 정도에 있는 네. 회사인데 이 회사는 좀 뭐랄까 크게 이슈가 별로 없어요. 다만 네. 가치적인 투자가 좀 가능한 회사. 기대감이 그렇죠. 얘는 지금까지 뭐 때문에 떨어졌냐? 네. 뭐 때문에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얘는 차트는 어차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트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앵커님 어때요? 이것도 거의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는데요. 그죠? 네, 이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렇게 완전 역V자죠. 네. 역V자. 이 차트가 가장 무서운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개인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네. 들어갔잖아요. 네. 여기서 들어갔으면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절대 못 빠져나가. 물론 개인들은 네. 그 더 위에서 들어갔겠지만은. 펜트하우스요. 네. 이 꼭대기에 가 있으신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막
전문가들이 이 꼭대기에서 이 종목 더 올라간다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팔 때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자, 항상 주식은 올라갈 때 사면 안 된다. 자, 이 종목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하나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은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이 뭔지 알아요. 압니다. 왜 아냐? 네. 이미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매수를 하셨어. 제가 네. 이미 며칠 전에 지난주였군요. 지난주에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상승률이 뭐 지금 한 5%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가격대니까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매수를 해서 더 큰 재매수도 아니죠. 뭐 이제 네. 새로운 시청자분들께 네네.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네. 이 종목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매수를 한 종목이고 그리고 바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했어요. 이 종목이 그동안 많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공매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두들기 맞았죠. 네. 엄청 두들기 맞았는데 뭐 이제 조만간 이제 쇼커워링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수입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고정 수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 예. 다만 부동산 경기가 지금 솔직히 좋지는 않죠.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다 보니까 그 핑계, 이 핑계 다 껴가지고 공매도 두들기 맞아가지고 아래로 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과도한 좀 하락을 한 거는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슈는 서비스 소비 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호텔 관광 뭐 호텔에다가 이제 임대를 주고 부지를 주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소비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호텔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게 좀 확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시기 때 호텔 관광업이 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끝 시절 때 돼서는 호텔이 좀 뜨긴 떴습니다만 네. 코로나 초반 때 중반 때는 호텔도 무너지죠. 완전 무너졌죠. 그때 이 종목도 좀 뭐랄까 타격을 받았었고 그 후에 이제 회복이 된다 해가지고 쭉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이건 너무 과평가됐다 또는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엄청 두들기 맞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두들기 맞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두들기 맞은 거예요. 좀 올라갔을 때보다 더 두들기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시면 어디냐? 진짜 이거는 이제 거의 발끝이다.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발목에서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네. 여기는 얘는 발목도 아니고 한 발끝. 와. 그러니까 발등 정도. 네. 발바닥까지는 아니고 네. 발바닥은 여기에 발바닥. 여기가 발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자 봅시다. 이 종목은 손절이 뭐 얼마 안 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이 얼마 안 돼요. 손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손절이 10% 이내일 거예요. 제가 봐야지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톡방에 드렸을 때 10% 이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10%가 아니라 한 13, 4% 돼야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수익 중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다만 여러분들 이 종목이 앞으로 제가 뭐 3, 4% 먹으려고 또는 5% 먹으려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겠죠. 예. 저는 이제 주식을 추천드릴 때 레인지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뭐 보통 옛날에 뭐 수익 난 종목들 하면은 뭐 윈니아부터 뭐 맥스트 이런 종목들 기본이 60%에서 80%이 정도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더 정확한 사항은 제가 톡방에서 내일 아침에 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자료집이 따로 안 올라갑니다. 내일 제가 아침에 톡방에서 다 자료집을 올려드리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앵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인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님이 손절가를 10% 미만으로 잡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항상 전문가님은 그 바닥권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포착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는 줄인 상태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또 발등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곳에서 매매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부터 시작해서 이슈 종목 2종목까지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도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